상하이의 여름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7월의 아침, 리슈에는 푸동 금융지구의 마천루 중 하나인 테크넥스트 커지웨이라의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한 줄기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오늘부터 그녀는 이곳의 인턴이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어낸 기회였다. 리슈에는 손목 안쪽과 목덜미 그리고 왼쪽 눈꺼풀 주변으로 하얗게 번진 백반증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평소에는 꼼꼼한 화장으로 가리려 했었지만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않았다. 특히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경계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곤 했다. 괜찮아, 리슈에.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외모가 아니라 능력으로.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며 그녀는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는 최첨단 기술 기업답게 세련되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높은 천장, 빛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젊은 직원들. 리슈에는 안내 데스크에서 인턴 사원증을 받고 배정된 부서로 향했다. 그녀가 속한 팀은 차세대 AI 플랫폼 개발팀이었다. 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인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화려한 이목구비에 세련된 옷차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듯한 여자. 그녀의 이름은 왕징이었다. 왕징은 리슈에를 흘끗 보더니 시선이 그녀의 얼굴 위 하얀 반점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흥미를 잃은 듯 가볍게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순간 리슈에는 왕징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경멸감과 우월감을 읽었다. 마치 동물원의 희귀 동물을 보는 듯한 혹은 결함 있는 상품을 대하는 듯한 그런 차가움이었다. 리슈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시작부터 쉽지 않겠구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팀원들과의 간단한 소개 자리가 이어졌다. 왕징은 유창한 영어와 사교적인 태도로 금세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녀는 상하이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연수 경험까지 갖춘 누가 봐도 엘리트였다. 리슈에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과 학교를 밝혔고 왕징은 그때 다시 한번 리슈에를 쳐다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친절함보다는 동정심 혹은 그보다 더 불쾌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같은 팀에는 샤오밍이라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 인턴도 있었다. 그는 왕징의 화려함에 주눅이 든 듯했고 리슈에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인턴들은 왕징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리를 형성하는 듯했다. 리슈에는 그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은 친구를 사귀러 온 곳이 아니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젖주 업무는 생각보다 강도가 높았다. 리슈에는 묵묵히 주어진 과제에 집중했다. 그녀는 코딩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반면 왕징은 실무 능력보다는 팀장이나 선배들에게 살갑게 다가가 관계를 쌓는 데 더 능숙해 보였다. 그녀는 종종 리슈에의 작업물을 흘끗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거나 슈에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피부 상하겠어요 라며 은근히 그녀의 외모를 건드리는 듯한 말을 던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리슈에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샤오밍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괜히 바쁜 척 서류를 뒤적였다. 첫 번째 팀 프로젝트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개선이었다. 리슈에는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다. 밤을 새워가며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로직을 구상했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핵심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팀 회의에서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왕징이 먼저 손을 들고 나섰다. 팀장님,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해 본 결과 현재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는 왕징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해낸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리슈에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교묘하게 포장되어 왕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분명 자신이 정리했던 핵심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왕징이 자신의 자료를 훔쳐본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리슈에는 혼란스러웠다. 발표가 끝나자 팀장은 왕징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리슈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라고 말하려 했지만 왕징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활짝 웃었다. 어머, 슈에 씨도요? 역시 우리 팀원들은 생각이 잘 통한다니까요. 그럼 슈에 씨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료 정리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결국 리슈에에게는 왕징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수집과 자료 정리라는 부수적인 역할만 주어졌다. 샤오밍을 비롯한 다른 팀원들은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리슈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왕징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괜한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리슈에는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입술을 깨물며 화를 억누르는 그녀의 뺨 위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백반증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그날 이후 왕징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다. 탕비실에서 마주치면 슈에 씨,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요. 안 그래도 피부 칙칙한데 더 안 좋아질라라며 비웃었고 점심시간에는 의도적으로 리슈에만 빼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잘 못 마시는 리슈에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며 사회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마셔야지. 얼굴 하얀 사람이 술은 잘 마신다던데 슈에 씨는 아닌가 봐. 라며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놀려댔다. 리슈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에 가기가 두려웠다. 백반증은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더 넓게 번져가는 것 같았다. 화장으로 가리려 할수록 더욱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기가 싹 텄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저런 인간에게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어. 그녀는 왕징의 조롱과 따돌림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더욱 집중했다. 오히려 그런 부당함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남아 코딩을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프로젝트 관련 논문을 읽었다. 그녀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고 간혹 팀장이 던지는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며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샤오밍은 그런 리슈에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엮이면 피곤해지는 애 정도로 생각했지만 왕징의 도를 넘는 괴롭힘과 그의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리슈에의 모습에서 그는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강인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몇 번이고 리슈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왕징의 서슬퍼런 눈초리와 인턴십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번번이 발길을 돌렸다. 어느 날 리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왕징의 부당한 행동들과 자신이 셔츠는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다. 하지만 팀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리슈에 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왕징 씨가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다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서로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세요. 팀장의 말은 사실상 왕징의 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리슈에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깊은 절망감과 고립감을 느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거울 속에는 눈물과 화장이 뒤섞여 얼룩덜룩해진 얼굴, 그리고 그 위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백반증 자국이 비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때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저기, 리슈에 씨, 괜찮아요? 샤오밍이었다. 그는 리슈에가 팀장실에서 나온 후 곧장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따라온 것이었다. 리슈에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샤오밍 씨.
샤오밍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까 팀장님께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왕징 씨가 너무 심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들 왕징 씨 눈치 보느라.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리슈에는 샤오밍의 말에서 작은 위안을 느꼈다. 비록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고마워요, 샤오밍 씨.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날 이후 리슈에는 더욱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팀장의 방관과 왕징의 계속되는 괴롭힘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인턴십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실시간 사용자 행동 분석 기반 AI 마케팅 솔루션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왕징의 더러운 방해 공작을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왕징은 그런 리슈에의 모습이 눈에 가시였다. 자신의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내는 리슈에에게 질투심과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리슈에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중간 발표회에서 리슈에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그녀의 인턴 생활을 끝장내버릴 작정이었다. 드디어 운명의 중간 발표회 날이 밝았다. 테크넥스트의 대형 컨퍼런스룸에는 임원들과 각 부서 팀장들 그리고 모든 인턴들이 모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슈에는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다. 이번 발표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왕징은 리슈에의 바로 앞 순서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유창하게 발표를 마쳤다.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를 마친 왕징은 리슈에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승리감과 함께 서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리슈에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발표대에 서서 노트북을 연결하려는 순간 왕징이 마치 도와주는 척 다가와 그녀의 노트북을 건드렸다. 슈에 씨, 긴장하지 말고 잘해요. 내가 응원할게요. 왕징은 리슈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리슈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스크린에 띄워져야 할 발표 자료 대신 검은 화면만 나타났다. 당황한 리슈에가 노트북을 확인해보니 분명히 저장해두었던 최종 발표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백업 파일마저 열리지 않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왕징이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슈에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중요한 발표의 자료 준비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혹시 밤새 다른 거 하느라 바빴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가증스러움과 함께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컨퍼런스룸 안의 모든 시선이 리슈에에게 쏠렸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쾌감이 역력했다. 리슈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떨려왔다. 왕징의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왕징은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리슈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위로하는 듯한 말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슈에 씨, 너무 당황하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이런 모습으로 클라이언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 전체 이미지에 문제가 된다고요. 피부도 그렇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왕징의 말은 리슈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는 것이었다. 피부도 그렇고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리슈에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그 순간 리슈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 부당한 모욕과 멸시를 견딜 수 없었다. 리슈에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서서 왕징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어떤 감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왕징 씨! 컨퍼런스룸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은 듯했다. 왕징도 예상치 못한 리슈의 반격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 외모가, 제 피부가 이 프로젝트나 회사 이미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천박한 편견으로 저를, 제 노력을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리슈에의 외침은 정적을 깨고 컨퍼런스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절규와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왕징은 리슈에의 예상치 못한 기세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지금 나한테 대들어? 그 얼굴로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얌전히 있으랬지. 어디서 감히. 왕징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교양 있는 척하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온갖 인신공격적인 폭언을 리슈에에게 쏟아냈다. 임원들과 다른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동안 왕징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던 샤오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화 버튼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왕징의 폭언이 시작될 때부터 그는 몰래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리슈에가 발표 자료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부터 왕징의 계략을 직감하고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결심했는지도 몰랐다. 샤오밍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팀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똑똑히 받고 들었습니다. 왕징 씨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리슈에 씨를 괴롭혔고 오늘도 의도적으로 리슈에 씨의 발표를 방해했습니다. 방금 하신 모든 말씀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리슈에 씨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샤오밍의 용기 있는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동안 왕징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몇몇 다른 인턴들도 샤오밍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작게나마 고개를 끄덕이거나 리슈에를 지지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컨퍼런스룸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왕징은 샤오밍의 돌발 행동과 그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경악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가장 높은 직급의 임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 발생한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밍 씨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즉시 감사팀에 제출해 주시고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왕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다. 리슈에는 여전히 분노와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샤오밍의 용기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샤오밍을 향해 고마움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샤오밍은 그런 리슈에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안도감과 함께 옳은 일을 했다는 작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샤오밍이 제출한 녹화 영상은 왕징의 만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영상 속에는 왕징이 리슈에의 발표 자료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듯한 모습부터 리슈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샤오밍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그동안 왕징의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던 다른 인턴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왕징이 리슈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적인 자리에서 외모를 비하했던 모든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심지어 왕징이 이전 인턴십이나 학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폄훼하고 괴롭혔다는 과거 행적까지 익명으로 제보되기도 했다. 테크넥스트 감사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왕징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왕징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차별행위, 업무 방해 등 모든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었다.
회사는 왕징에게 즉시 인턴십 탈락 조치를 내렸고 회사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이 사건은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인턴 A양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왕징의 실명과 함께 그녀의 악행이 공론화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동료들의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IT 업계에서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반면 리슈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비록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과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팀장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팀장은 리슈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전의 방관적인 태도를 뉘우쳤다. 그는 리슈에가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리슈에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의 도움 속에서 남은 인턴십 기간 동안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었다. 인턴십 마지막 날 리슈에는 팀장실로 불려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팀장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테크넥스트의 정규직 채용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리슈에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리슈에 씨의 용기와 실력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디 이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리슈에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제안서를 받았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정규직 제안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아픔 그리고 용기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팀장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에 위축되거나 불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한 사람의 당당함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사건 이후 리슈에는 더 이상 자신의 백반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정체성이었다. 물론 세상의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이제 그 편견에 맞설 용기와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샤오밍과는 둘도 없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샤오밍은 리슈에에게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했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고 리슈에는 그의 진심을 알기에 따뜻하게 그를 용서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험난한 직장 생활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테크넥스트 회사 내부에서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리슈에의 사건은 그동안 암암리에 존재했던 외모지상주의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리슈에는 가끔씩 컨퍼런스룸에서의 그날을 떠올렸다.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왔던 자신의 외침, 그리고 샤오밍의 용기 있는 목소리. 그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